안녕하세요. 360 컴퍼니의 로사 PD입니다. 안녕하세요. 에이미 PD입니다. 오늘은 에이미 PD님과 브랜드 네임 변경 사례들과 그 결과가 어떻게 이어졌는지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브랜드 운영 중에 이름을 바꾸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어떤 경우에 브랜드 네임까지 바꾸는 걸까요? 브랜드 네임을 바꾸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외부적으로는 시장 환경의 변화, 소비자의 요구, 상표의 법률적 문제 등이 있고 내부적으로는 외부적 요인에서 기인하는 브랜드 전략의 변화, 합병 등의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브랜드 네임을 변경할 때는 어떤 이점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브랜드 네임 변경이 긍정적으로 수행되었을 때는 시장 위치 강화, 고객 기반 확대, 브랜드 이미지의 개선 등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중 시장 위치 강화의 예로 노브랜드 버거를 소개해드릴게요. 버거 플랜트는 신세계 푸드가 2018년에 시작한 햄버거 브랜드인데요. 1년간 운영 후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고 2019년에 노브랜드 버거로 리뉴얼했어요. 노브랜드는 이마트의 PB 브랜드죠? 네, 노브랜드는 말 그대로 이름이 아닌 품질로 승부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인데 노브랜드 버거 역시 맛과 품질만 남기고 합리적인 가격의 햄버거를 컨셉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성비 컨셉이지만 젊은 층에게 인기 높은 모델을 기용하고 다양한 이벤트로 소통하면서 합리적이고 트렌디한 브랜드로 접근하였고요. 왜 더네? 이걸로 충분해 라는 슬로건이 인상 깊었어요. 맛있고 품질 좋은 햄버거를 먹는 데는 이 가격이 합리적이라는 메시지가 잘 전달되었어요. 여기에는 전달성이 높은 브랜드 네임과 슬로건이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외식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성공하였고요. 노브랜드 버거가 가성비 햄버거라는 위치로 좁혀서 들어갔다면 자주는 브랜드 네임에서 의미를 확장하면서 고객 기반을 확대한 예가 될 것 같네요. 원래 자연주의라는 브랜드였죠. 맞습니다. 천연 소재를 사용한 생활용품과 건강식 제품을 판매하던 브랜드였는데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인수하면서 자주로 리네임이 되었습니다. 리네이밍하면서 의미도 바뀌었나요? 네, 친환경으로 이미지가 제한된 자연주의의 의미가 아닌 내가 주체가 되는 일상을 의미하는 자주라는 의미를 부여하였습니다. 이는 더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상품을 선도하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네이밍에서는 브랜드의 확장이라는 방향성이 드러나고 있죠. 자주 쓰는 것들의 최상이라는 브랜드 슬로건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잘 전달하고 있네요. 또 팬데믹을 겪으면서 인도어 라이프스타일에 관심이 많아졌는데 한국형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다른 브랜드들과 차별화를 강조한 점이 잘 먹혀 들었고요. 리뉴얼 과정에서 완전히 새로운 이름이 아닌 것도 성공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자주는 원래 소비자들이 자연주의를 줄여서 부르기도 했던 이름이라서 너무 낯설지 않게 필요한 만큼만 변화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네요. 노브랜드 버거와 자주는 사업적으로도 성공하고 브랜드 이미지도 긍정적으로 전환한 사례로 볼 수 있는데요. 모든 리네이밍 사례가 성공으로 향하지는 않습니다. 한때는 올리브영과 경쟁 구도를 이루었던 드럭스토어 왓슨스가 대표적이죠. 함께 사업을 하던 홍콩 왓슨스가 한국 사업에서 철수하면서 GS 리테일이 왓슨스 브랜드를 랄라블라라는 브랜드로 리런칭했고 결과적으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라는 짧은 기간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랄라블라는 무슨 의미인가요? 즐거움을 의미하는 랄랄라와 행복한 수다를 의미하는 블라블라블라가 결합된 단어라고 하네요. 사랑스럽고 생동감 있는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사랑스러운 건 맞지만 사실 너무 귀여워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헬스앤뷰티 중에서 헬스는 배제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매장 안에 약국이 있어서 전문성이 강했던 왓슨스였는데 사랑스러운 이미지로 급변하면서 왓슨스와 연결점이 끊어졌죠. 랄라블라가 왓슨스인 줄 몰랐다는 소비자들도 있었어요. 소비자들이 오히려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정리하자면 랄라블라의 리네이밍은 인지도가 있던 기존 브랜드와의 단절, 헬스앤뷰티 브랜드다운 전문성이 보이지 않는 이름을 바꾸면서 브랜드 이미지 전환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는 많은 유저들의 반발을 샀던 트위터의 리네이밍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단문으로 소통하던 마이크로 블로그였던 트위터가 일론 머스크에게 인수된 후 영상 콘텐츠 강화 등 다양한 기능이 추가되면서 종합 플랫폼 X로 변화하는 중입니다. 인수한 사람이 사람이다 보니 화제가 컸죠.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SNS가 아닌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슈퍼앱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고 하는데요. 새의 지적임을 뜻하는 트위터의 이름이 변화의 미래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이름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옛 이름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하면서 트위터의 브랜드 네임을 부정하기도 했고요. 그렇다면 새로 바뀐 X는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일론 머스크는 X는 우리 모두를 독특하게 만드는 불완전함을 구현하는 알파벳이라고 설명했다는데요. 모든 행보가 화제가 되는 인물이다 보니 개인의 취향이 브랜드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일론 머스크는 1999년에 이미 엑스닷컴이라는 온라인 뱅킹 서비스를 만든 적이 있고 그 후 테슬라의 모델 X, 우주 탐사 프로그램 스페이스 X에서도 X에 대한 사랑을 꾸준히 보여왔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는 X에 대한 집착이라고도 표현할 정도더라고요. 심지어 자녀의 이름에도 X가 들어가네요. 이름을 바꾸는 반응이나 성과는 어떤가요? 우선 트위터 유저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어요. 트위터를 상징하던 파란색을 더 이상 볼 수 없으며 슬퍼하고 많은 이용자가 떠나면서 1일 사용자가 23% 감소했다고 합니다. 아직 X로만 소통하기도 어려워서 언론에서는 X라고 쓰면서 옛 트위터라고 설명을 붙여야 하고요. 또 X는 광고가 주 수입원인데 일론 머스크의 거침없는 발언들이 광고 중단으로 이어지면서 타격이 크다고 합니다. 결국 인수 1년 만에 기업 가치가 71.5%로 폭락했다고 하네요. 브랜드 변신의 시작도 위기도 오너에게 비롯된 걸 보면 리네이밍 사례 중에서도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는 하네요. 오늘은 브랜드 네임을 바꾼 사례를 에이미 PD님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브랜드가 리뉴얼을 할 때는 브랜드 네임보다 시각적 아이덴티티에서 변신을 꾀할 때가 많은데요. 잘 바꾼 브랜드 네임은 노브랜드 버거처럼 확실한 포지셔닝을 확보하고 자주처럼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사례들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